층합 표본 추출은 모 집단이 다수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 각 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 집단을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소집단으로부터 비율이나 동일한 숫자만큼 표본을 추출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 집단에 대한 표본의 높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표본의 각 집단을 비교하여 각 집단의 차이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모 집단의 특성을 잘 모르면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전체 모 집단을 3개의 집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군집 1, 군집 2, 군집 3 3개의 집단으로 나누는데 군집 1에서는 전체 모 집단을 특성이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 보리, 콩이 전체에 섞여져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쌀 집단만 하나, 군집 1이 되겠고 보리 집단이 하나, 군집 2가 되겠고 콩 집단 하나가 군집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집 1은 쌀, 군집 2는 보리, 군집 3은 콩이 되겠죠. 이렇게 각 집단 내에서는 특성이 동일해서 군집 내 동질성을 확보해야 되고 즉 군집 간에는 이질성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개의 집단이 각각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집 1에서 일정한 수, 군집 2에서 일정한 수, 군집 3에서 일정한 수를 추출하게 되면 표본으로서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쌀을 일부 추출하고 보리를 일부 추출하고 콩을 일부 추출하고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층합 표본 추출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을 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군집 표본 추출은 모 집단과 유사한 집단을 추출하는 경우가 되겠죠. 층합 표본 추출 방법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군집 표본 추출은 서로 다른 대상자를 갖고 있는 집단을 나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군집 1, 군집 2, 군집 3이 동일한 집단이 되겠죠. 즉 모 집단을 복사한, 모 집단을 축소 복사한 집단을 3개로 나누는 것을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집 1, 군집 2, 군집 3은 서로가 동일한 집단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하나를 추출해서, 이 중에서 한 집단을 추출해서 표본을 조사한다면 그 집단이 전체 모 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간에는 동질성이 유지돼야 되고 집단 내에서는 이질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층합 표본 추출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만 분류하는 것이고 군집 표본 추출은 전체 모 집단을 축소 복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은 모 집단 요소의 추출 확률을 모를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 집단에 대한 정보나 목록이 없을 때 이용이 됩니다. 조사자와 경영자가 정확한 이해보다는 표적 집단의 반응에 대한 개괄적인 아이디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며 주로 제품 테스트, 브랜드 테스트와 광고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확률과 비확률 표본 추출의 선택은 조사 성격, 모 집단의 가변성, 통계적 고려사항, 실시 효율성, 표본 추출 오류와 비표본 추출 오류 등에 근거합니다. 표본 추출 방법이 이상적이고 우수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실무적으로는 많이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은 아니죠. 이상적인 것이 현실적이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상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편의 표본 추출은 조사자가 응답자를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즉 편리한 장소와 시간에 접촉하기 편리한 대상들을 표본으로 추출합니다. 몰 인터셉트와 같이 많은 조사에서 간편성 때문에 편의 표본 추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사자는 표적 모집단이 동질적이고 응답자가 전체 모집단과 유사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표본의 대표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표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조사 대상을 확보할 수 있지만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이 매우 낮은 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판단 표본 추출은 변의 표본 추출의 확장 형태로 조사의 필요사항을 충족할 것이라는 경험 있는 조사자의 신념에 따라서 응답자를 선택합니다.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구성원들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할당 표본 추출은 하나 이상의 기준으로 모집단을 구분해서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즉 인구 통계적 특성, 거주지 등의 측면에서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구성원을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한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서울에 1000명, 경기도에 1000명, 충청남도에 500명, 충청북도에 500명, 경상북도에 500명, 경상남도에 500명, 전라남도에 500명, 전북에 500명 이렇게 특정한 지역별로 조사 대상자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 표본 추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덩이 표본 추출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대상자를 처음에 선정한 다음 그들이 다른 조사 대상자들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확대하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을 하나를 선택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주면 점점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눈덩이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조사는 항상 오류가 수반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오류를 예상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되겠죠. 잠재적 오류는 문제를 정의할 때부터 발생할 수 있고 조사에서는 항상 오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사 설계자는 오류를 관리하고 극소화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오류에는 표본 추출 오류와 비표본 추출 오류가 있습니다. 표본 추출 오류는 표본이 충분하지 않거나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선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가 됩니다. 모집단에서 추출한 조사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 표본 설계 과정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적절한 표본 추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제거하고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론조사가 간헐적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는 특정하게 편향된 표본을 선정함으로써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표본 추출 오류와 달리 비표본 추출 오류는 관찰 오류와 비관찰 오류가 있습니다. 관찰 오류에는 조사 현장 오류와 자료 기록 및 처리 오류가 있습니다. 조사 현장 오류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잘못이나 조사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됩니다. 자료 기록 및 처리 오류는 응답자의 응답이나 행동을 조사자가 잘못 기록하거나 자료의 보호와 입력 과정에서 잘못 처리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비관찰 오류는 불포함 오류와 무응답 오류가 있습니다. 불포함 오류는 조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추출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오류가 되고, 무응답 오류는 표본 추출 대상으로 선정된 모집단의 표본 중에서 일부가 조사에 응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무응답자들이 응답자들과 유사한 견해나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